은퇴, 새로운 삶의 시작, 감사와 행복을 우선순위에 두는 지혜. 인생은 60부터. 예전엔 흔히 듣던 말이지만 요즘은 60대도 한창 일할 나이라고들 하죠. 하지만 아무리 건강하고 능력이 있다 해도 은퇴는 누구에게나 찾아오는 인생의 새로운 전환점입니다. 저는 오랫동안 은퇴 설계 전문가로 활동하면서 수많은 분들을 만나왔습니다. 그분들의 이야기를 듣고 함께 고민하며 깨달은 것은 은퇴 후 삶의 만족도는 단순히 경제적인 준비만으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진정으로 풍요로운 은퇴 생활은 감사와 행복을 우선순위에 두는 삶에서 시작됩니다. 1. 은퇴, 감사의 마음으로 되돌아보는 시간. 은퇴는 지난 삶을 되돌아보고 감사하는 마음을 되찾는 소중한 기회입니다. 숨 가쁘게 달려온 지난 날들을 찬찬히 곱씹어보면 힘들었던 순간들 속에서도 분명 감사할 만한 일들이 많았을 것입니다. 사례 1. 퇴직 후 사진 작가로 변신한 김 선생님. 평생 교직에 몸담았던 김 선생님은 퇴직 후 무료한 시간을 보내다가 우연히 사진 동호회에 가입하게 되었습니다. 학창 시절 취미로 즐겼던 사진을 다시 시작하며 김 선생님은 잊고 있던 열정과 재능을 발견했습니다. 사진을 찍으면서 세상을 새롭게 바라보게 되었어요. 늘 바쁘게 살아왔는데 이제야 비로소 주변의 아름다움을 발견하고 감사하는 마음을 갖게 되었죠. 김 선생님은 퇴직 후 오히려 더 활기차고 행복한 삶을 살고 있습니다. 2. 행복, 은퇴 후 삶의 새로운 목표를 찾다. 은퇴 후 삶의 목표를 잃어버리고 방황하는 분들을 종종 봅니다. 하지만 은퇴는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입니다. 지금까지와는 다른 자신만의 행복을 찾아 떠나는 여정이 시작되는 것이죠. 사례 2. 은퇴 후 귀농하여 유기농 농부가 된 박 사장님. 대기업 임원으로 승승장구하던 박 사장님은 은퇴 후 귀농을 결심했습니다. 처음에는 농사일에 어려움도 많았지만 땀 흘려 키운 농작물을 수확하는 기쁨은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었습니다. 농사를 지으면서 자연의 소중함을 깨닫고 건강한 먹거리를 생산한다는 자부심을 느낍니다. 은퇴 후 오히려 더 보람있고 행복한 삶을 살고 있어요. 박 사장님은 은퇴 후 삶의 새로운 목표를 찾아 더욱 활기찬 인생을 살고 있습니다. 3. 감사와 행복, 은퇴 후 삶의 활력소. 감사와 행복은 은퇴 후 삶의 활력소가 되어줍니다. 감사하는 마음은 긍정적인 에너지를 불어넣어주고 행복은 삶의 만족도를 높여줍니다. 사례 3. 은퇴 후 봉사활동에 전념하는 이 여사님. 평생 가정주부로 살아온 이 여사님은 은퇴 후 봉사활동에 뛰어들었습니다. 처음에는 낯선 환경에 적응하기 어려웠지만 봉사활동을 통해 얻는 보람과 기쁨은 이 여사님의 삶에 큰 활력을 불어넣었습니다. 봉사활동을 하면서 다른 사람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다는 것에 감사하고 그들의 웃음을 보면서 행복을 느낍니다. 은퇴 후 오히려 더 의미 있는 삶을 살고 있어요. 이 여사님은 은퇴 후 봉사활동을 통해 감사와 행복을 배우고 더욱 풍요로운 삶을 살고 있습니다. 은퇴, 새로운 삶의 시작. 은퇴는 인생의 마침표가 아니라 쉼표입니다. 잠시 숨을 고르고 새로운 삶의 방향을 설정하는 중요한 시기입니다. 은퇴 후 삶을 어떻게 살아갈지는 전적으로 당신의 선택입니다. 하지만 한 가지 분명한 것은 감사와 행복을 우선순위에 두는 삶이야말로 진정으로 풍요롭고 의미 있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잊고 있던 진리, 감사와 행복을 우선순위에 두는 삶. 야, 너 요즘 왜 이렇게 힘들어 보여? 친구의 물음에 나는 한숨을 푹 내쉬었다. 글쎄, 딱히 뭐가 잘못된 건 아닌데 그냥 좀 답답하고 공허하고 뭔가 채워지지 않는 느낌이랄까? 친구는 잠시 생각하더니 말했다. 혹시 너무 앞만 보고 달려온 건 아니야? 잠깐 멈춰 서서 주변을 둘러보고 지금 내가 가진 것들에 감사하는 시간을 가져보는 건 어때? 친구의 말에 나는 잊고 있던 진리를 떠올렸다. 우리는 종종 너무 바쁘게 살아가느라 혹은 미래에 대한 불안감에 휩싸여 현재의 소중함을 잊어버리곤 한다. 하지만 진정으로 행복한 삶은 감사와 행복을 우선순위에 두는 삶이 아닐까? 1. 감사, 행복의 씨앗을 뿌리다. 감사는 단순한 감정을 넘어 우리 삶에 긍정적인 변화를 가져오는 강력한 힘을 지니고 있다. 연구 결과에 따르면 꾸준히 감사하는 마음을 표현하는 사람들은 더 높은 행복감과 만족감을 느끼며
스트레스와 우울감을 덜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감사는 마치 긍정적인 에너지의 샘과 같아서 우리 삶의 활력을 불어넣고 행복의 씨앗을 뿌려준다. 사례 1. 매일 감사 일기를 쓰는 어씨. 어씨는 매일 밤 잠들기 전 하루 동안 감사했던 일 3가지를 적는 습관을 가지고 있다. 처음에는 사소한 것들에도 감사하는 것이 어색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더 많은 감사거리를 발견하게 되었다. 덕분에 어씨는 예전보다 훨씬 긍정적인 시각으로 세상을 바라보게 되었고 작은 일에도 행복을 느끼는 삶을 살고 있다. 2. 행복 현재에 집중하는 힘. 행복은 미래의 어느 순간에 갑자기 찾아오는 것이 아니라 현재의 매 순간에 존재한다. 우리는 종종 행복을 미래의 목표 달성에 연결시키곤 한다. 하지만 목표를 달성하더라도 그 행복은 오래가지 않으며 또 다른 목표를 향해 달려가는 과정에서 현재의 행복을 놓치기 쉽다. 진정한 행복은 지금 이 순간 우리가 가진 것들에 감사하고 만족하며 살아가는 데서 비롯된다. 사례 2. 매일 명상을 하는 B씨. B씨는 매일 아침 10분씩 명상을 하며 현재에 집중하는 연습을 한다. 처음에는 잡념이 많아 집중하기 어려웠지만 꾸준히 명상을 하면서 점차 마음이 차분해지고 현재에 집중하는 힘이 길러졌다. 덕분에 B씨는 예전보다 스트레스를 덜 받고 작은 일에도 감사하며 행복을 느끼는 삶을 살고 있다. 3. 감사와 행복 선순환의 고리. 감사와 행복은 서로 긍정적인 영향을 주고받는 선순환의 고리를 형성한다. 감사하는 마음은 행복감을 높여주고 행복한 사람은 더 많은 감사거리를 발견하게 된다. 이러한 선순환의 고리는 우리 삶을 더욱 풍요롭고 의미 있게 만들어준다. 사례 3. 봉사활동을 하는 C씨. C씨는 매주 주말마다 지역 복지관에서 봉사활동을 한다. 처음에는 어려운 이웃을 돕는다는 생각에 시작했지만 봉사활동을 하면서 오히려 자신이 더 많은 것을 얻어간다는 것을 깨달았다. 다른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면서 느끼는 보람과 감사는 C씨의 삶에 큰 행복을 가져다 주었고 더 많은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전파하고 싶다는 열정을 불러일으켰다. 잊지 말아야 할 진리. 우리는 끊임없이 변화하는 세상 속에서 살아가고 있다. 하지만 변하지 않는 진리가 있다면 바로 감사와 행복을 우선순위에 두는 삶이야말로 진정으로 가치 있는 삶이라는 것이다. 당신은 오늘 무엇에 감사하고 있나요? 지금 이 순간 당신을 행복하게 만드는 것은 무엇인가요? 잠시 멈춰 서서 주변을 둘러보고 감사와 행복을 발견하는 시간을 가져보자. 아마도 당신은 생각보다 훨씬 많은 감사거리와 행복을 발견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그 감사와 행복은 당신의 삶을 더욱 풍요롭고 의미 있게 만들어줄 것이다. 은퇴 후 삶, 감사와 행복으로 채우는 특별한 레시피. 이제 좀 쉬어야지. 은퇴를 앞두고 다들 이렇게 생각하시죠? 하지만 막상 은퇴를 하고 나면 뭘 해야 할지 막막하고 공허함을 느끼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걱정 마세요. 은퇴는 새로운 삶의 시작이며 감사와 행복으로 가득 채울 수 있는 절호의 기회입니다. 지금부터 제가 알려드리는 특별한 레시피를 따라 해보세요. 당신의 은퇴 후 삶이 더욱 풍요롭고 의미 있게 변화할 것입니다. 1단계 감사하는 마음, 행복의 씨앗 뿌리기. 감사는 행복의 가장 중요한 재료입니다. 감사하는 마음은 긍정적인 에너지를 불러오고 스트레스를 줄여주며 삶의 만족도를 높여줍니다. 감사 일기 쓰기. 매일 밤 잠들기 전 하루 동안 감사했던 일 3가지를 적어보세요. 처음에는 사소한 것들에도 감사하는 것이 어색할 수 있지만 꾸준히 실천하면 점점 더 많은 감사거리를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꿀팁. 감사 일기를 쓸 때는 구체적으로 적는 것이 좋습니다. 예를 들어 오늘 점심으로 먹은 김치찌개가 정말 맛있었다처럼 구체적인 경험을 적으면 감사하는 마음이 더욱 커집니다. 감사 명상. 조용한 곳에 앉아 눈을 감고 감사하는 마음을 떠올려 보세요. 가족, 친구, 건강, 자연 등 감사할 대상을 하나씩 떠올리며 그들에게 감사하는 마음을 전달해 보세요. 꿀팁. 감사 명상을 할 때는 편안한 음악을 듣거나 향초를 피우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감사 편지 쓰기. 평소 고마웠던 사람들에게 감사 편지를 써보세요. 직접 만나서 전달하거나 손편지를 써서 우편으로 보내는 것도 좋습니다. 꿀팁.
감사 편지를 쓸 때는 진심을 담아 솔직하게 표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2단계 행복을 찾아 떠나는 즐거운 여정. 은퇴 후에는 그동안 하고 싶었지만 시간이 없어서 못했던 일들을 마음껏 할 수 있는 자유가 주어집니다. 새로운 취미 활동을 시작하거나 여행을 떠나거나 봉사활동에 참여하는 등 다양한 활동을 통해 행복을 찾아 떠나보세요. 새로운 취미 활동 시작하기. 악기 연주, 그림 그리기, 운동, 요리, 외국어 배우기 등 평소 관심 있었던 분야를 시작해보세요. 새로운 것을 배우는 즐거움은 삶의 활력을 불어넣어 줄 것입니다. 꿀팁. 지역 문화센터나 평생교육원에서 다양한 강좌를 저렴하게 수강할 수 있습니다. 여행. 국내 여행, 해외여행 등 다양한 여행을 통해 새로운 경험을 쌓고 견문을 넓혀보세요. 여행은 삶의 활력소가 되어줄 뿐만 아니라 스트레스 해소에도 도움이 됩니다. 꿀팁. 여행 계획을 세울 때는 예산, 건강 상태, 여행 목적 등을 고려하여 자신에게 맞는 여행지를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봉사활동. 지역 사회에 도움이 필요한 곳에 봉사활동을 하면서 보람을 느껴보세요. 봉사활동은 다른 사람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다는 기쁨을 주고 삶의 의미를 되찾게 해줍니다. 꿀팁. 자원봉사센터나 사회복지관에서 다양한 봉사활동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인간관계 넓히기.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고 교류하면서 인간관계를 넓혀보세요. 동호회 활동, 종교활동, 지역 사회 모임 등 다양한 활동을 통해 새로운 친구를 사귀고 사회성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꿀팁. 인터넷 커뮤니티나 스마트폰 앱을 통해 관심사가 비슷한 사람들을 만날 수 있습니다. 3단계 은퇴 후 삶, 계획적으로 설계하기. 은퇴 후 삶을 행복하게 보내기 위해서는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고 싶은 일 목록을 작성하고 시간 관리 방법과 재정 관리 팁을 익혀 은퇴 후 삶을 체계적으로 설계해 보세요. 은퇴 후 하고 싶은 일 목록 작성. 은퇴 후 하고 싶었던 일들을 모두 적어보세요. 여행, 취미활동, 봉사활동, 가족과의 시간 보내기 등 다양한 활동들을 목록으로 만들고 우선순위를 정하여 하나씩 실천해 나가는 것이 좋습니다. 꿀팁. 목록을 작성할 때는 너무 거창한 계획보다는 실현 가능한 계획을 세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시간 관리 방법. 은퇴 후에는 시간이 많아진 만큼 시간 관리를 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매일 해야 할 일들을 정하고 시간표를 만들어 규칙적인 생활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꿀팁. 스마트폰 앱이나 다이어리를 활용하여 시간 관리를 효율적으로 할 수 있습니다. 재정 관리 팁. 은퇴 후에는 고정적인 수입이 줄어들기 때문에 재정 관리를 철저히 해야 합니다. 불필요한 지출을 줄이고 노후 자금을 효율적으로 운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꿀팁. 재무 설계 전문가와 상담하여 자신에게 맞는 재정 관리 방법을 찾는 것이 좋습니다. 은퇴 후 삶, 긍정 심리학으로 꽃피우는 행복 레시피. 인생 뭐 있어? 즐겁게 살면 되는 거지. 맞아요, 맞는 말이죠. 하지만 은퇴 후 삶이 마냥 즐겁기만 할까요? 솔직히 말해서 그렇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갑자기 늘어난 자유시간, 줄어든 수입, 변화하는 사회적 관계. 이런 것들이 우리를 불안하게 만들고 때로는 우울하게 만들기도 합니다. 하지만 걱정 마세요. 긍정심리학이라는 든든한 지원군이 있습니다. 긍정심리학은 우리 안에 숨겨진 행복의 씨앗을 발견하고 키워나가는 방법을 알려줍니다. 지금부터 긍정심리학의 지혜를 빌려 은퇴 후 삶을 더욱 행복하게 만드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1. 긍정적인 감정, 행복의 마법 지팡이. 긍정적인 감정은 행복의 마법 지팡이와 같습니다. 긍정적인 감정은 스트레스를 줄여주고 면역력을 높여주며 창의성을 향상시키는 등 다양한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다 줍니다. 사례 1. 웃음 치료로 우울증을 극복한 최 여사님. 최 여사님은 은퇴 후 무기력감과 우울감에 시달렸습니다. 하지만 우연히 웃음 치료 프로그램에 참여하면서 삶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억지로라도 웃는 연습을 하고 다른 사람들과 함께 웃으면서 최 여사님은 점차 긍정적인 에너지를 되찾았습니다. 처음에는 웃는 것도 힘들었어요. 하지만 웃음 치료를 받으면서 긍정적인 마음이 생기고 삶에 대한 의욕도 되살아났어요. 최 여사님은 웃음 치료를 통해 우울증을 극복하고
활기찬 은퇴 생활을 즐기고 있습니다. 긍정적인 감정을 키우는 방법. 유머 감각 키우기 재미있는 책을 읽거나 코미디 프로그램을 보면서 웃음을 찾아보세요. 긍정적인 사람들과 어울리기 긍정적인 에너지를 가진 사람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면 자연스럽게 긍정적인 감정이 전염됩니다. 좋아하는 활동 즐기기 운동, 음악 감상, 영화 보기 등 좋아하는 활동을 하면서 긍정적인 감정을 느껴보세요. 2. 강점 찾기 자신감의 날개를 달다. 긍정 심리학에서는 우리 모두에게 고유한 강점이 있다고 말합니다. 자신의 강점을 발견하고 활용하면 자존감을 높이고 삶의 만족도를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사례, 이 재능 기부로 보람을 찾은 박 선생님. 박 선생님은 은퇴 후 자신의 재능을 살려 지역 아동센터에서 아이들에게 영어를 가르치는 봉사활동을 시작했습니다. 아이들이 영어 실력이 향상되는 모습을 보면서 박 선생님은 큰 보람을 느꼈습니다. 아이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다는 사실이 저를 행복하게 만들어요. 은퇴 후에도 제 능력을 발휘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얻었죠. 박 선생님은 재능 기부를 통해 삶의 의미를 되찾고 더욱 활기찬 은퇴 생활을 즐기고 있습니다. 강점 찾는 방법. 강점 검사. 다양한 강점 검사 도구를 활용하여 자신의 강점을 파악해 보세요. 주변 사람들에게 물어보기. 가족, 친구, 동료에게 자신의 강점이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 물어보세요. 과거 경험 되돌아보기. 과거에 어떤 일을 할 때 가장 즐겁고 보람을 느꼈는지 생각해 보세요. 3. 몰입, 행복의 절정을 경험하다. 긍정 심리학에서는 몰입을 행복의 절정이라고 말합니다. 몰입은 어떤 활동에 깊이 빠져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집중하는 상태를 말합니다. 몰입 상태에서는 긍정적인 감정이 극대화되고 스트레스는 사라지며 삶의 만족도가 높아집니다. 사례 3. 그림 그리기에 몰입하며 행복을 찾은 이화백님. 이화백님은 은퇴 후 그림 그리기에 푹 빠져 살고 있습니다. 그림을 그리는 동안에는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잡념이 사라지며 온전히 그림에 집중하게 됩니다. 그림을 그리는 순간만큼은 세상 모든 근심 걱정이 사라져요. 그림을 통해 저만의 세상을 만들어가는 것이 너무 행복합니다. 이화백님은 그림 그리기를 통해 몰입의 즐거움을 경험하고 행복한 은퇴 생활을 즐기고 있습니다. 몰입을 경험하는 방법. 자신에게 맞는 활동 찾기. 흥미롭고 도전적인 활동을 선택하세요. 목표 설정. 구체적인 목표를 설정하고 단계별로 성취해 나가는 과정에서 몰입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피드백 받기. 주변 사람들에게 피드백을 받으면서 자신의 실력을 향상시키고 몰입도를 높일 수 있습니다. 긍정 심리학은 은퇴 후 삶을 행복하게 만드는 마법 공식이 아닙니다. 하지만 긍정적인 감정을 키우고 강점을 발견하고 몰입을 경험하는 과정을 통해 우리는 더욱 행복하고 의미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긍정 심리학의 지혜를 빌려 은퇴 후 삶을 더욱 풍요롭게 만들어 보세요. 당신의 앞날에 행복과 감사가 가득하기를 진심으로 응원합니다.